공중택시요? 네, 택시 주변에서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진짜 여군이면 다 좋아해요. 둘이 연금이 안 나온다더라. 둘 중에 한 명만 나온다거나 그런 루머. 아, 루머. 독신주의자를 결혼시켰어. 자녀를 셋이나 애국을 그러니까요. 하셨잖아요. 예. 정말. 안녕하세요. 노블레스 수연 결혼은 아마추어. 오늘은 우리 니프러츠 배서희 대표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배서희 대표님께서 양력이 굉장히 독특하십니다. 육군 소위로 인간하셔가지고 신교대 소대장부터 독거미 부대 중대장, 그 다음에 육군 항공병과 헬기 조종사까지로 하시면서 소령으로 전역을 하시게 됐는데요. 헬기 조종사라는 직업이 갖는 특수성과 그 다음에 군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특수성들 다양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어떤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지까지 좀 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4년 동안 군 생활을 하다가 헬기 조종사 임무 수행을 하고 육군 소령으로 전역한 후에 현재는 1인 기업가로 배서희 TV 유튜버뿐만 아니라 조종사 선글라스 런칭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지금 민간인으로서 너무나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선글라스부터 다양하게 책도 쓰셨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난 주말에는 무슨 일을 하고 오셨나요? 네. 질문이 너무 좋은데요. 지난 주말까지 제가 카자흐스탄인 알마티 8박 10일 여행을 하고 왔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온라인 쪽으로 거의 임무가 아니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시간이 이렇게 자유롭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해외를 나가자라는 저희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씩 깨고 있어서 네네. 알마티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배서희 대표님을 모시고 촬영을 한다는 내용으로 여직원들한테 이제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한 게 있습니까 했더니 굉장히 멋있다. 어떻게 군대를 들어가시게 됐는지, 어떻게 그 헬기 조종사까지 가시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다. 네. 이렇게 제가 모시고 오고 싶을 만큼 굉장히 네. 핫해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하다가 군에 입대하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40년 살면서 예쁘다는 말은 거의 못 들어봤는데 멋있다는 말은 정말 수백 번 들어본 것 같아요. 역시나 또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군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7살 때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고 저희는 세 자매, 여자만 셋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어서 군에를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7살 때 아빠를 따라 군부대에 들어갔는데 여성 군인을 본 거예요. 그때 저는 제 머리 한 대 딱 맞은 것 같아요. 이상하다. 군복을 입은 여자가 있네. 그러면 여자도 군인도 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그 생각에 그럼 나도 이제 아빠를 뒤를 이어서 군인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여군의 꿈을 키워왔었죠. 아버지를 따라서 내가 군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요. 딸이 3명인데 제가 막난이었어요. 제가 왈가닥이고 몇째셨나요? 둘째. 첫째랑 셋째는 항상 입보를 봤는데 저만 맨날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싫어하셨어요. 내가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직업을 따라가자라고 했었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푸시를 하시는 집은 아니셨을 것 같은 제가 느낌은 군에 있어요. 지원한다 할 때는 사실 반대를 했죠. 근데 예. 저는 오히려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냥 대를 이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그냥 한 것 같아요. 그 군인을 준비하는 과정이 또 있었을까요? 사실 7살 때 결심은 했지만 네.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중학교 때랑 육군사관학교밖에 가는 길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육군사관학교 못 갔으니 내 꿈은 끝났다라고 해서 그냥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대학에서 그 여군사관 포스터 모델 붙은 거예요, 벽보로. 그거 보고 맞다, 내 꿈이 여군이었지 하면서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준비해서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서 입대하게 됐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군 생활 20년 하신 걸로 가산점을 만점 받고 들어가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 가산점 없어졌어요. 저 같은 수혜자가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저는 쉽게 들어간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불편한 점이 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여군으로서.
여군으로서 예전에는 대다수 다 남자예요. 여군은 1명, 많으면 2명 네.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일도 집단이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내가 누군가 남군한테 찍히거나 예. 좀 사이가 안 좋아. 그럼 남군을 무리해서 이제 이 친구는 어떻더라. 그러면 그게 이제 저의 선입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군들은 어항 속의 물고기라는 말을 항상 많이 하죠. 어항 속의 물고기. 누군가 다 물고기를 쳐다보고 있으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정말 잘해야 되거나 밉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소문이 다 나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지 훈련이나 이런 거는 전혀 힘들지가 않죠. 아까 예쁘다라는 말을 말씀 못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무수한 대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엄청 받았어요. 안 예쁜데 군에 들어가면 진짜 여군이면 다 좋아해요. 아니, 너무 신기해요 이거.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소위 중2 때 네. 남자친구 있냐 물어보면 네.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안 그러면 너무나 괴롭히니까. 있다고 하는데도 남자친구 소개시켜줄까, 누구 만나볼래,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고 소령까지 됐을 때 네. 육군 소위나 중위 여군이 있다면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때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죠. 복무하셨던 부대는 어떤 부대를 좀 복무하셨었나요? 보병으로 소위로 임관하고 34단 신병교육대 임무생하고 3호 특공 수방사 독거미 네. 부대 임무생하다가 항공병과로 전과해서 네. 헬기 중대를 이제 돌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배서희 대표님은 어떤 기종을? 저는 UH-1H. UH-1H를 네, 지금은 하셨고요. 도태돼서 없습니다. 어떤 임무들을 좀 주로 수행을 하시게 됐나요? 저는 헬기 조종사로서 기동 헬기를 몰았는데 네네. 기동은 의무 후송, 뭐 한자, 그리고 인원 공수, 그리고 헬기 레페. 그래서 사람을 태우는 임무를 네네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단장님이나 분단장님을 모시고 다니는 임무이다 보니까 공중 택시라고도 많이 해요. 공중 택시요? 네, 택시죠, 택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모셔다 드리는. 기억에 남는 사건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어떤 일로 내가 이 헬기 조종을 했었는데 이거는 되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았다라는 게. 제가 육군 소령으로 진급하고 네. 헬기 중대장 할 때 비행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군단장님을 모시고 이제 비행을 하는 건데 추석 때 이제 그 부대 방문 위문을 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 안 있고 부대 이제 격려하신다고 가실 때. 그래서 이제 멘트를 준비했죠. 군단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뭐 추석 명절 잘 쉬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 한마디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꽃감 같은 그 선물 세트를 저희 조종사들도 먹으라고 준 거예요. 보내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군단장님 우리를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껴서 정말 그때는 좋은 추억이었죠. 저도 사단장님한테 격리 잘해가지고 포상휴가 받은 적이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 사소한 하나가 군 생활에도 많이 영향이 있더라고요. 네. 비행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뭐 수없이 많겠지만 뭐 특히 뭘 더 조심해야 될까요? 비행할 때는 저희는 유단 비행을 해요. 네네. 새가 날아오는 게 보이죠? 새요? 새. 저희가 낮은 고도로 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새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 캐노피에 부딪히면 구멍이 나버리고 그 속도에 못 이겨서 네. 우리가 피해요. 새들이 못 피해. 조류 충돌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나요? 특히 이착륙할 때. 저희가 활주로가 워낙 넓다 보니까 네. 거기는 새들도 노루도 많이 살아요. 그러면은 새들이 놀라서 갑자기 단체로 난다? 저희가 피할 길이 없죠. 그러면은 아까 헬기가 가장 편안하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편한 것만은 아니. 조류가 나한테 와서 부딪힌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편했나 봅니다. 조종사가 되려면은 뭐 신체 조건 중에 이거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저희 육군항공도 공군조종사 기준에 맞춰서 거의 신체 검사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시력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안경을 쓰면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되고, 와. 그리고 몸에 상처도 보는데 문신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되고.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 이제 드론이거든요. 맞아요. 네. 드론이 헬기를 대체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드론 택배나 이제 드론 택시 운영되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조종하는 것보다 드론이 네. 조종하는 게 훨씬 안전할 거고, 우리는 그런 드론을 관리하는 관리직이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전역을 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군에 들어올 때부터 뭐 여성 최초로 참모총장이 되겠다는 포부로 들어왔으나 이제 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 이제 현실과 많이 부딪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연금은 받자 해서 20년은 어떻게 채워야지 모든 군인들이 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저 결정적인 이유가 저희 아버지 때문에 내가 군 생활을 했는데 네. 아버지가 20년 하시고 이제 지병이 생기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2018년도에. 그때 저의 또 인생의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아버지가 없는 군 생활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에 바로 2019년도에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삶을 살려고 나왔지만 네. 아버지 영향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연금이 걸려 있는 게 이제 최소 20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아깝다라는 생각은 없으셨나요? 있었죠. 6년만 더 하면 20년을 채우는데. 그쵸. 벌써 반 이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그 6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인데 네. 사실은 14년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는. 정말 재밌고 아버지가 인정해주고 자랑스러운 딸이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게 하다가 네. 아버지가 없는 그 나머지 6년은 14년보다 더 길어 보이는 거예요. 네. 이거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나와서 연금을 과감히 포기하고 내가 그 정도 더 벌면 되지.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저 부부근이잖아요. 둘이 연금이 안 나온다더라. 둘 중에 한 명만 나온다거나. 그런 루머. 아, 루머. 그리고 네, 네, 한 명은 사회에 나가서 먼저 정착을 해야지. 둘 다 군인이 나가면 진짜 망한다. 이런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 둘 중에 한 명 나가면 내가 나가서 사회에서 먼저 정착을 하겠다. 라는 생각에 여러 그런 변수, 특히 또 전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아이들과 같이 한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어렸을 때 내가 엄마로서 아이들하고 또 같이 있어주자 라고 해서 또 나오게 됐죠. 군 생활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적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보람 있었던 적 정말 많죠. 많은데 신랑하고 저하고, 신랑은 소령 2차 진급을 했고 저는 소령 3차 진급을 했거든요. 동시에 진급자 명단에 첨첩장처럼 이름이 박힌 거예요. 배서희 군. 와. 근데 우리 아빠도 소령이었어. 이제 아빠도 소령, 우리 부부도 소령. 이 연간장교라는 타이틀을 다는 순간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군 생활을 다 보상받은 느낌? 아, 연관장교라는 게 그 정도가 되는 건가요? 연간장교는 네. 정말 높은 거예요. 사회로 비교했을 때는 뭐 4급 공무원, 뭐 3급까지도 봐준다고는 하니까. 헬기 조종사로서 이제 전역을 하고 나면은 뭐 조종사로서 커리어도 유지가 가능하지 않나요? 제가 원하면 가능하죠. 원하면 가능하죠. 네. 뭐 원하면 진로가 어느 방향으로 뭐 볼 수 있을까요? 경찰 헬기, 소방 헬기, 소방청이나 뭐 해경 이런 데도 헬기 그 대기업들 네네네. 이런 데도 갈 수는 있는데 뭐 보도국이라든가 네, 방송국 쪽으로. 방송국 쪽으로. 네, 그래서 저희 육군항공 선배님들 많이 가 계세요. 와, 주로 진로가 그 경찰이나 이제 소방 공무원 쪽으로 빠지시나요? 아니면 민간 쪽으로 많이 빠지시나요? 거의 공무원 쪽으로. 왜냐하면 내 연금과 같이 이제 연계가 되다 보니까. 연계가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나이 정년도 훨씬 높고 훨씬 밖에서. 높고. 네. 유지를 하지 않으신 거는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군에서 이미 헬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 나가면 이 일과 전혀 다른 일을 도전해보고 싶어서. 만약에 제가 헬기를 갈 거면 군에서 헬기 조종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죠. 군에서 하는 게 제일 네. 좋나요? 왜냐면 조금만 위험해도 바로 비행을 중지시킬 수 있고 안 뜰 수 있는데 사회에서는 산불나면 무조건 떠야 되고 아, 그렇죠. 위험하면 네. 무조건 해야 되죠.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좀 더 위험하고 하고. 거기는 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혼자도 조종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둘이 해야 되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혼자. 네. 그럼 나오셔서 가장 처음 시작하신 일은 어떤 일이 되셨나요? 나와서 했던 거는 제가 군에 있을 때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파일럿 관련 책을 쓰다 보니까 제가 그 퍼스널 브랜딩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인 기업가라고 제 브랜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브랜드에 맞게 뭐 조종사 선글라스도 런칭하고 뭐 책 관련해서 강연도 하고. 어떤 책인지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2016년도에 오늘 나는 더 행복하다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 네. 이건 이제 개정판이에요. 네. 그래서 2024년에 이제 2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 조종복이라고 하나요? 네. 그 입으신 거잖아요. 네. 되게 이쁘신데요. 그래요? 예. 고정했나 봐요.
여군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네. 조금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게 있을까요? 사실 사회에서 통용되는 게 군에서는 안 될 수도 있고 군에서 통용되는 게 사회에서는 안 먹힐 수도 있는 것처럼 아예 다른 집단인데 거기에 이제 맞춰가야 되는 거. 그리고 특히 결혼, 육아, 출산을 하면서 군 생활은 180도 달라질 것이다. 정말 그래서 저도 독신주의자로 군에서 나라를 위해 뼈를 묻겠다라고 해서 군에 들어갔으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면서 정말 군 생활의 다른 국면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그 군대가 큰 역할을 했네요. 독신주의자를 결혼시켰어. 결혼시켜서 자녀를 셋이나 애국을 그러니까요. 하셨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 대표님의 자녀분들이 나도 그 길을 가고 싶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본인이 원한다면 환영하죠. 왜냐면 그것도 좋은 경험이잖아요. 좋은 그리고 경험이긴 하죠. 네. 그 시기 아니면 또 갈 수 있는 시기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데 아이들 아무도 안 간답니다. 아이들이 안 갔는데 막내가 아들인데 군대 가기 싫어요. 아직 8살밖에 안 됐는데. 8살인데 뭐 군대를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제가 7살 때 영웅이 되고 싶었거든요. 예. 군대 결혼이 목적이라면 추천할 만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리고 네. 놀린 게 남자인데 내가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찍었는데 안 넘어오는 남군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만족도도